네,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는 한밤의 미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군요. 네, 금방인가요? 네, 금방이죠? 전장 저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김주정 연구원의 오늘장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니까 벌써 1부가 순삭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저희 2부 기다리시면서 야식을 좀 뭘 먹을까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자, 매운탕을 끓일 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같이 내일 휴일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매운탕 말리지 않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좀 이제 편한 분위기에서 저희도 좀 야식을 좀 먹어볼까 하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메뉴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좀 편하게 좀 2부와 3부, 4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저희가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마이너스로 꺾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부가 마감돼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13분 정도 사이에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3대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0.03% 초약보합입니다. 자, 플러스이긴 한데 0.03% 지금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고 다시 12,000선을 돌파하지는 아직은 못한 상황,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 5,800선이 아직은 멀어 보이는군요. 0.6%가량 오르면서 5,73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컴포지트, 나스닥 종합이죠. 1% 넘게 나스닥은 오늘 오르고 있군요. 18,000선, 조금 안전하게 18,100선까지 올라온 상황. 과연 오늘 장 초반 분위기를 계속해서 오늘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형주 위주의 러셀까지 한번 가볼까요? 러셀 2000은 조금 빠졌군요. 마이너스 0.18% 빠진 채 오늘 장 초반 분위기 218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 초반 분위기 네. 지금 3대 지수 확인을 했는데 섹터는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을지 섹터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핀비즈의 히트맵으로 바로 가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0.9%, 애플 1.7%, 메타 1% 이상 오르는군요. 엔비디아 맹렬하게 장 초반 오르는 모습이고요. 130달러 선은 물론 131달러 돌파한 채 지금 장 초반 분위기 상당히 좋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눈에 띄지 않는 강자군요. 1.4% 많이 오르고 있네요. 잘 나가고 있네요. 네. 코스트코가 최근에 이제 골드바가 너무 잘 팔려서 네. 그거에 이어서 백금, 플래티늄을 판매를 개시했다. 미국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과연 이 10월, 11월, 12월 굉장히 쇼핑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쇼핑 갑니다.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코스트코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에너지 정유 관련주 엑슨모빌 2% 이상 빠지고 있어요. 최근에 워낙에 또 이제 전쟁 관련한 이슈로 네. 상당히 수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엑슨모빌과 쉐브론 2%가량 둘 다 빠지는 모습이고 그 밑에 있는 지금 오일 정유주들 코노코를 포함해서 뭐 지금 다 빨간색으로 정유 에너지 섹터는 좀 물든 그런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동에서 들려오는 전쟁 관련된 소식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짧은 사이에 확인을 좀 해봤더니 조금 전에 한 가지 나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피셜? 네. 오피셜하지는 않은데 나왔던 소식이긴 한데 지금 오피셜 소식으로 나온 소식 한 가지를 공유를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가 진행 중이던 10시 35분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발인데요. 자, 헤즈볼라의 승계자, 그러니까 최고 사령관 후계자로 알려졌던 지금 이 양반이죠. 이분이 사피아딘이라는 그런 분인데 사망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라고 이스라엘 측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가 진행되고 있던 10시 35분 발 블룸버그 기사고요. 최근에 이제 나스랄라가 이스라엘의 공습 속에서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던 이 나스랄라가
지금 폭격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네.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국지전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레바논 남부에도 미사일을 추가적으로 쏘긴 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 나스랄라의 후계자로 알려져 있던 이게 오피셜하게 여기 써 있는데 헤즈볼라에서 발표하거나 뭐 이란이 인정하거나 그런 스테이트먼트 성명문이 나왔던 후계자는 아닙니다. 그런 후계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하셴 사피에딘이라는 헤즈볼라 측의 향후 후계자 네. 최고 사령관이 사망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이스라엘 측에서 지금 확인을 한 기사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뭐 사진으로 그리고 기사로 저희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밀접하게 막 묶여 있다 이런 느낌 솔직히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읽어야 할 그런 경제적인 요소들 그리고 세계 정세의 요소들은 분명하게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첨가적으로 이 기사를 번역을 해드리면요. 이스라엘의 채널 12라는 그런 방송 채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Safieddin has been apparently been eliminated 라고 디펜스 미니스터 요아브 갤런트라는 이스라엘의 요아브 갤런트 국방장관이 이 채널 12에 출연을 해서 이 사피에딘이 apparently 분명하게 제거됐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준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 20분 전에 나온 블룸버그 발 기사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 때문에 그러면은 헤즈볼라의 지금 군사적인 장악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갤런트 국방장관이 얘기하기를 이 사피에딘스 apparent death 그러니까 분명한 이 사망이 hasn't been announced by Hezbollah 그리고 formally by Israel military. 그러니까 이런 사망이 됐다는 사실을 앞서서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나오면서 이 헤즈볼라 그룹의 리더십이 almost been totally wiped out. 전체적으로 괴멸된 걸로 보인다라고 이 갤런트 국방장관이 채널 12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블룸버그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정세들이 조금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런 뭔가 지난 것에 대한 공식 성명 이런 것들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향방이 지금 절대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 선생님이야 라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미국 증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전에 그러니까 미국 증시 개장 전에 나왔던 주요 소식 중 하나가 이제 두 가지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였죠. 네. 오늘 어떤 기업이 실적을 좀 발표했을까요? 네, 펩시코에서 실적 발표를 한 사실 알려드린 바가 있고요. 에콜레이드에서도 실적을 내놨었는데 과연 그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펩시코의 실적 발표, 네, 3분기 실적 발표죠. 7월, 8월, 9월에 나왔던 실적을 이제 실적을 발표한 건데 좀 이르게 실적을 발표하는 펩시코고요. 상당히 실적 발표 시즌 초반에 발표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안 나왔을 때 먼저 매를 맞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시간대에는 그런 스케줄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측 위에 있는 이 캐릭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철인 캐스터는 이 캐릭터 알아요? 아니요, 처음 보는 캐릭터예요. 아마도 우리 이제 너튜브 채팅창에 계신 아재분들이 있으시다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펩시맨이죠. 우리나라 IMF 시절 그 90년대 후반에 나왔던 펩시를 상징하는 펩시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캐릭터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펩시가 최근에 로고도 바꿨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글로벌적인 브랜드로 다시 발돋움하겠다. 코카콜라 컴퍼니를 이기겠다. 이런 의지를 다지던 회사인데 중요한 것은 펩시코가 잘 나가려면 경기가 좋아야겠죠. 왜냐하면 식음료 업체니까. 그래서 3분기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대체로 있었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과 부합을 했습니다. 자, 펩시콜라와 퀘이커 오츠. 오츠 알아요? 퀘이커 오츠? 오트밀
오트밀이라고 하니까 네. 알 것 같습니다. 오트라고 했는데 우리는 오트밀이라 그러죠. 퀘이커 오트밀, 게토레이 갖고 있고요. 네. 프리토레이 갖고 있고 트로피카나 주스죠. 네. 네, 주스 회사까지 이렇게 갖고 있는 식품료 업체인데 EPS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시장이 원했던 것보다 좀 더 높게 나왔고요. 시장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2.29달러를 예상했었는데 2.31달러가 나오면서 EPS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 주당 순이익적으로는 상당히 뭔가 호의적인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 문제는 매출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23.9빌리언 그러니까 239억 달러를 예상을 했었는데 좀 하회를 했죠. 233.2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펩시콜라가 그러면은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매출 전망도 하향을 했습니다. 2024년 올해 통틀어서 앞서서 이제 펩시코 입장에서 우리는 작년보다 2024년은 4% 정도 성장할 거야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내놨었는데 이렇게 바꿉니다. 낮은 한 자릿수.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거든요. lower one digit number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자릿수의 낮은 숫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한 1%에서 2%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전망을 그렇게 예측한 것보다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프리마켓에서 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주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요. 자, 펩시콜라 주가 바로 보면요. 0.9%로 바로 반등한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EPS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그래도 실적이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던 펩시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양호하고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식음료 그러니까 일종의 경기 방어주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 먹게 되는 그러니까 과자 어찌됐든 한 번은 사 먹게 되고 매일 사 음료수 어떻게든 한 번 네. 먹게 되고 그리고 퀘이커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분들께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리나라 미숫가루 같은 컨셉으로 이렇게 많이들 드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가 풀리면 이 식음료 회사는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장표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CEO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퀘이커 제품이 리콜이 한번 됐었다 그래요. 코스트코에 납품했던 이 오트밀, 퀘이커 오트밀에 살모넬라균이 그러니까 대장균이죠. 네. 발견이 됐고 퀘이커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또 아침 식사로 먹게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북미 지역의 코스트코에서 이 퀘이커 오트밀이 일단 다 빠지면서 상당히 타격이 있던 모양이고요. 또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한 판매 중단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추정키에는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보기에는 이 최근에 시작된 전쟁 요소 안에서 일부 지역에 이제 납품되는 것들이 납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펩시코에 상당한 부담이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CEO가 remained resilient,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판매 탄력성을 아직은 갖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립니다라고 이제 어닝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프리마켓에서 빠졌던 것을 일시에 지금 만회를 하면서 현재 장 개장 이후에 1%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목토님께서 맥콜 땡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 음료 제품은 펩시코 제품은 아니죠. 우리나라 일화에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좀 맛있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뭐 이게 뭐 투자 추천은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펩시코에서 만드는 제품이 코카콜라 못지않게 정말 많은 제품들, 뭐 프리토레이는 아까 김준영 연구원께서 네. 장표에다 사진을 막 넣었었는데 막 크게 보신 분 있을 거예요. 레이즈 감자칩 아시죠? 네, 알아요. 그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치토스 라인업 굉장히 막 바베큐 막 굉장히 맛있다고 해외 여행 가시면 막 사오시는데 그런 거 만들기 때문에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 손이 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 프리토레이 쪽이기 때문에 이번에 프리토레이 식품군이 좀 빠졌어요. 좀 실적이 프리토레이 쪽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좀 회복되면 그런 소비 탄력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펩시코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에콜레이드 오늘 그냥 실적 발표 얘기한 김에 네. 연속적으로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콜레이드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제목이 조금 요란하죠. 2025 Q2 실적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에 다녀온 건 아니고요. 이제 회계연도 기준이 에콜레이드에서는 지난 우리의 3분기를 이제 2025 Q2라고 보는 거죠. 회계 구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각 회사마다 그렇게 그거를 다 따로 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에콜레이드 주당 순손실이 좀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주당 순이익이 아닌 손실이지만 일단 손실폭이 줄어든 것에 굉장히 안도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매출도 예상치보다 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에콜레이드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되지만 순이익률도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올랐습니다. 순이익률이 올랐다는 거, 매출에서 이익률이 올랐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4분기 전망도 상당히 조금 좋아진 모습을 좀 기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에콜레이드가 오늘은 손실 발표를 했지만 이게 어닝 쇼크가 아니고 서프라이즈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있었던 점 이것까지 오늘 실적 발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콜레이드 주가 한번 볼까요? 네, 에콜레이드 주가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에콜레이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에콜레이드 지금 보시면은 1.1% 정도 상승한 채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워낙에 주가가 작습니다. 소형주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을 해도 퍼센티지는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 확인을 해 주시고요. 뉴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바클레이즈에서 지금 목표 주가 자체를 조금 높여 잡았다. 목표 주가는 현재 5.55달러다라고 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4달러 수준보다 1달러로 높였습니다. 25%를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그런 평가를 바클레이즈에서 실적 발표와 함께 내놨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채린 캐스터와 함께하는 오늘의 주요 이슈, 미주라 주요 이슈를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지금 다우존스 산업평균이 다시 마이너스로 음전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모여 있는 다우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제 밀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지금 밀려올 수 있는 그런 요소긴 한데 잘 버티고 있거든요. 화이팅을 다시 한번 외치면서 이채린 캐스터의 오늘 주요 이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초록불을 띠고 있는 엔비디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좋습니다. 네, 월요일에 시티는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으며 일관된 목표 가격은 150달러입니다. 이 회사의 전망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하고 있고 내년에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1월 소비자 가전전시회 CES까지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다가 4월에는 신제품인 블랙웰에 힘입어 매출과 총 마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티의 분석가는 인공지능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에서 중기 단계에 있으며 AI 에이전트의 추진으로 기업 AI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분석가들은 1월 분기에 총 마진이 약 72%로 일시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블랙웰이 완전히 통합되면 장기 마진이 70%대 중반 범위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빠르게 진화하는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유연성과 적응성 때문에 GPU가 선호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맞춤형 ASIC과 GPU 사이의 선택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분석가는 ASIC과 달리 GPU를 사용하면 기업이 애플리케이션을 한 번 작성해 여러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어 널리 퍼진 멀티클라우드 전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총 소유 비용과 투자 수익률에서 엔비디아의 우위는 데이터 센터 운영자에게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는데요. 이들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에서 AI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의 용량이 2년마다 2배가 될 것이라는 무어의 법칙 둔화로 인해 업계가 시스템 수준의 확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칩에서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엔비디아는 전략적 이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티는 더 나은 총 소유 비용과 투자 수익률을 제공하는 G200 형식으로
엔비디아의 판매 믹스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생성적 AI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에 따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특히 GPU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긍정적인 투자 수익률 데이터 포인트가 내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JP모건도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가격을 155달러로 유지해 차세대 블랙웰 GPU 플랫폼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과연 블랙웰이 얼마나 팔릴까요? 당연히 블랙웰 차세대 칩셋이 잘 팔리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요. 그리고 젠슨 황 CEO가 지난주였죠. CNBC 인터뷰에서 지금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어떻다고요? 미쳤다. 네, 인세인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면서 시장에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게 만들었던 그런 날도 있었는데 어제 이제 검증이 됐죠. 슈마컴에서 낸 보도 자료에서도 슈마컴이 블랙웰 칩셋을 엔비디아로부터 받아서 여기다가 서버용 냉각 시스템을 붙여갖고 재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수요가 지금 우리가 분기당 10만 대 정도 된다라는 보도 자료를 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폭스콘에서 대만 폭스콘에서 실적 발표에 나섰는데 분기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블룸버그와도 오늘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역시 오늘도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해서 수요가 지난번에 젠슨 황은 인세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미쳤다고 했는데 오늘은 craz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상당히 비슷하네요. 인상적인 지금 계속해서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이 블랙웰 칩에 대한 수요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는 슈마컴, 오늘은 이제 폭스콘의 입장에서 이 블랙웰 칩셋의 수요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오늘부터 컨퍼런스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엔비디아 AI 서밋이죠. 워싱턴 DC에서 열리게 되는데 열리는 지역이 워싱턴 DC니까 좀 약간 학술적인 느낌? 네. 뭔가 정치 학술 대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역이긴 한데 어찌됐든 젠슨 황이 과연 나올 것인지도 지금 귀추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기술적으로 조금 완성도가 있는지 얼만큼 출하를 빨리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이번 AI 서밋을 통해서 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 엔비디아 주가 2.5% 정도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역시 130달러 위에서 안착한 채로 혈이 뚫렸나요? 2.5% 오른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1.3%, 마이크로소프트가 0.7%가량 지금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 리포트를 저희가 구경을 하고 네. 방송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올라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인데 폭스콘 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네. 자, 폭스콘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자로 리포트가 나온 것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이런 리포트를 냈다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신 있다는 이야기겠죠.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차세대 블랙웰 칩이 내년 1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내년 1분기가 되면 이 블랙웰의 매출이 현행 칩셋인 호퍼 칩의 매출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려서 블랙웰의 매출이 호퍼를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2025년 1분기에 75만 대에서 80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는 전망을 모건 스탠리에서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Q4에서는 25만 대, 30만 대 정도 해서 이렇게 내년이 되면 거의 3배가 증가하는 매출을 보일 것이다. 지금 블랙웰 칩셋이 약간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산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4분기부터는 지금 출하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분기의 출하량 예상치인 30만 대에서 내년 1분기가 되면 80만 대가량으로 대폭 상향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지금 생산하고 있는 H200, 이게 현행 최신 칩셋이고요. H2N2N은 이게 중국에 수출하는 버전이에요. 네. 약간 성능을 다운시켜서 군사적인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엔비디아의 호퍼칩 H2N인데 요거가 이제 올해 4분기 이제 끝물이잖아요. 네. 150만 대까지
내놓을 것인데 내년에는 1분기에 100만 대로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1분기가 되면 이렇게 서서히 크로스가 될 것이다. 세대 교체가 된다. 이 말을 모건 스탠리에서 뛰어넘으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밀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블랙웰의 이 B200 칩이 가격이 현행 H200보다 70% 가까이 높다 그래요. 그러면은 2배 가까이까지는 아니고 이게 원래 100만 원이었으면 네. 한 170만 원 정도에 팔리는 칩셋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매출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은 이 내년 1분기에 호퍼 칩이 100만 대고 블랙웰이 80만 대라고 하면 엄청난 매출이 내년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블랙웰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앞서서 김주영 연구원도 말씀해 주셨던 홍하이, 혼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폭스콘의 모회사입니다. 폭스콘의 CEO 영 리우라는 CEO가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나오신 분인데요. 제가 캡처를 해왔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엔비디아 파트너 혼하이 부스트 카파시티 to meet crazy AI demand. 이 AI 수요에 대한 미친 듯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혼하이에서는 캐파를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려고 한다라는 인터뷰를 지금 홍하이의 CEO인 영리우 CEO가 직접 블룸버그에다 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오늘 이 인터뷰였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기사로는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폭스콘의 CEO분이 이렇게 생기셨다는 것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요. 자, 나온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AI 인프라에 대한 기업 투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투자할 일이 멀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계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출도 늘 것이고 전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3분기 최대 실적이 어제 폭스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뒷받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이 LLM이라고 이제 챗 GPT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각국의 언어 같은 것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서 이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일종의 추론을 하게 되기까지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계속 진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무서운 게 지능을 4단계로 나누면 네. 아직 챗 GPT나 뭐 다른 LLM들은 뭐 한 2등급? 2단계밖에 안 된대요. 지금도 엄청 성능이 좋은데 그러니까요. 2단계면 레포트 하는데 챗 GPT 다 쓰셨다고 그렇게 말씀 주셔갖고 저는 그래도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2단계밖에 안 왔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AGI라고 우리가 부르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 AI죠. 이게 기본적으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인간급의 사람과 거의 동일시되는 수준의 AI가 AGI라고 하는데 이거를 모든 기업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기 위한 칩셋이 바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블랙웰 수요는 여기 써 있죠. 크레이지하다라는 얘기와 함께 예상보다 강력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멕시코에다가 신규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폭스콘이 대만 회사인데 중국에도 이제 공장이 있고 여러 군데 공장이 있습니다만 자 지금 보면은 왜 멕시코에다가 이거 건설을 할까요? 중국에다가 건설하면은 네. 가뜩이나 엔비디아 칩셋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미국 정부에서 제재하는데 중국에다 만들면 안 되겠죠. 중국도 그러니까 이제 자국 칩 사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또 있기도 얘기도 하고. 하니까 멕시코에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북중미 지역에다가 건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판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를 솔직히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GB200 블랙웰 칩셋 생산에 히컵이 있었다. 딸꾹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 패널의 생산 공정을 변경했다라는 발표가 앞서서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가 할 때 있었는데 네.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서 출하 시기도 조금 더 공개를 해줍니다. 4분기 말부터 출하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마도 출하 시즌 자체는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출하가 될 것 같다. 네. 그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폭스콘 CEO의 인터뷰였습니다. 상당히 지금 블랙웰 칩셋이 얼마나 성능을 낼 것인가
이것도 지금 궁금하고 물론 지금 샘플들이 나가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뭐 데이터가 오픈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요는 막대하고 이 H200과 관련해서 얼마나 더 뛰어넘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AI가 발전할까?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지금 엔비디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지금 반도체 관련 섹터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엔비디아 말씀드리는 중에 3% 이상 상승률을 높이면서 쭉쭉 나가는 모습이고요. 브로드컴도 2% 이상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퀄컴 얘기까지 해드릴까 하다가 이채린 캐스터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이채린 네. 캐스터 이번에는 저희가 엔비디아 얘기 한번 해봤으니까 네. 어떤 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 엔비디아의 짝꿍이라고 했던 AMD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AMD 가겠습니다. AMD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예정된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 로보택시 행사와 겹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 골라보는 그런 행사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리사수 누님의 AMD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월요일에 켄터 피츠제럴드는 AMD 주식에 대한 오버웨이트 등급과 $180의 목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10월 10일 목요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예정된 AMD의 다가올 어드밴싱 AI 행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 행사에서는 데이터 센터 CPU, 가속기, AI PC를 포함한 신제품 출시를 선보이고 회사의 ROCm 소프트웨어 생태계 발전에 대해 논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AMD는 AI 기반 포트폴리오로 CPU와 GPU 데이터 센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AMD가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성장시킬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AMD가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기술 로드맵, 특히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한 추론 설계의 성공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켄터 피츠제럴드는 2025년까지 AI GPU 수익이 $120억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주당 $6 이상의 수익력이 입증돼 주가가 $200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행사에서 AMD는 2024년 10월 10일로 예정된 어드밴싱 AI 2024를 발표해 최신 AMD 인스팅트 가속기 및 5세대 AMD EPYC 서버 프로세스를 공개했습니다. 이 행사는 AMD의 확장 중인 인공지능 솔루션 생태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골드만삭스는 AMD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했는데요. 이는 AMD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시장 지위에 대한 회사의 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AMD의 2분기 매출은 $58억 3,500만 달러에 달해 월가의 합의를 $1억 1,000만 달러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 부분은 115%의 기록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2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AMD가 앞으로 차세대 이 AI 관련주의 대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IB들도 있습니다. AMD가 이제 소비자용도 있고요, 서버용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납품하는 칩셋 등 굉장히 그 시리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과연 엔비디아와 겨루던 그런 경쟁력을 또 다시 만들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현재 AMD는 지금 0.1% 상승한 $171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비해서는 상승폭 자체는 좀 굉장히 소폭이지 않나. 사실상 지금 굉장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조금 행사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기대를 좀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 측면이 있군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소식, 제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조금 사실은 말씀하실 때 네. 다른 이야기 좀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찾아보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기사가 시킹 알파라는 지금 경제 전문 매체에서 지금 나온 소식인데 화면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기는 어렵고 내용만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시킹 알파에 따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셋을 활용한 첫 번째 회사이다라면서 홍보를 개시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블랙웰 칩셋을 사용한
최초의 AI 관련사다라면서 홍보를 지금 시작했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블랙웰 칩셋을 활용한 첫 고객이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애저 클라우드 서버가 이제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최신 GPU인 블랙웰 칩셋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지금 홍보를 개시했다는 그런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메모장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말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랙웰 칩셋의 첫 번째 고객이라는 사실을 홍보를 개시했다고 조금 전에 시킹 알파에서 보도를 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블랙웰 칩셋이 탑재돼서 게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홍보를 개시했다고 조금 전에 시킹 알파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망이 사실은 오늘 좋지 않은 리포트가 앞서서 나왔었는데 현재 1.15% 상승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MS 한번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자, MSFT 보시면은 현재 1.14% 지금 오른 채 거래가 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킹 알파에서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블랙웰 칩셋을 사용한 최초의 클라우드 관련 서버 칩셋 운영사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본인들이 첫 고객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하다 블랙웰 칩을 썼다는 홍보를 통해서도 주가가 반응하는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엄청나네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파월 의장과 젠슨 황 CEO가 동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면 아마도 대부분은 젠슨 황 CEO 인터뷰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현재는 블랙웰 칩 관련해서는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주 들어와서 내놓은 논평은 없기 때문에 앞서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슈마컴과 이렇게 폭스콘의 입장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랙웰 칩을 사용한 첫 번째 고객이 본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기사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를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시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12% 빠진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붉은색 띄고 있는 우하단, 좌하단의 산업평균지수가 0.12% 빠진 다우존스 지수. 화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왼쪽 상단인데요. 장이 개장하면서 낙폭이 시작부터 있었고 조금 회복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빠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리얼타임으로 지금 구성되는 모습인데 장이 시작에 초록색 불이었다가 장 개장과 함께 다우존스가 낙폭을 키우면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스닥 종합지수 1%가량 오르는 모습이네요. 시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장 중간에 저희 일부 진행할 때 살짝 소폭 하향 좀 빠졌던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는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 0.6% 오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약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위기가 S&P 500에는 지금 잔존하고 있어서 과연 앞서서 나왔던 전망치, 자, 모건스탠이었나요? 올해 말 전망치를 6,000포인트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현재 지수는 5,730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 많잖아요. 자, 시장이 참 좋아져서 그 바람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을 것 같고요. 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입니다. 0.2% 빠진 채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3%, 마이크로소프트 1.1%, 자, 애플이 1.5% 빠진 채 거래되고 있고요. 에너지 종목 섹터가 지금 전체적으로 빠진 모습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11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저희 2부 방송 한 15분여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기업 소식과 함께 주요 지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investing.com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채권 그리고 이제 엔달러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엔달러가 오늘 낮 시간대에는 소폭 하락됐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딜사이트 경제TV 보면서 참 나라가 이게 힘들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봤을 때는 이제 147 정도를 이제 찍었던 게 N달러 환율이었었는데 다시 저녁이 되니까 0.05% 오르면서 148.25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달러화의 강세가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입에서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조금 전향적으로 금리 동결과 관련된 이야기, 일본은행의 입장을 좀 더 반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달러가 지금 가치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휴가 시즌 내일 일본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엔화가 좀 떨어져 있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자, 그런 말씀도 좀 드려보고요. 자, 채권으로 가보면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지금 보시면 0.35%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0.04까지 간 것이 언제입니까? 상당히 오래됐었는데 현재 수준을 기록했던 것이 지난 7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8월 초, 그때 8월 5일인가요? 상당히 많이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던 블랙 먼데이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N달러 환율에 문제가 생기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시장 전망이 나왔던 것이 이제 8월 초반인데 이때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4.04%대에 돌입을 했다. 10년물 국채 금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0년물도 0.3%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증시는 네. 그래도 좀 파란불을 켜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연준의 25bp 인하 가능성 그리고 노 랜딩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본 김에 그러면 페드워치 한번 볼까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바뀌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어서 조금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뉴스가 워낙 바뀌기 때문에 그 점도 감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노 랜딩이 오른쪽이고 0.25%포인트 인하가 왼쪽입니다. 자, 어제는 노 랜딩이 그래도 좀 줄은 건가요? 참 보실까요? 자, 원데이 노 랜딩이 15.6%였습니다. 어제보다는 그래도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조금 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께서 옮겨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이게 거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노 랜딩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있지도 않았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 50bp 인하가 36.8%까지 그러니까 10월 1일만 돼도 36.8%의 투자자분들께서 50bp 인할 수도 있어 라고 야심차게 생각하셨는데 자, 일주일 뒤죠? 0%입니다. 50bp 인하는 지금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고용지표를 저희가 구경을 했고요. 자, 어제는 15% 정도 이상의 투자자분들이 자, 동결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13%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동결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 따지자면 15%가량 되는 건데 상당한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시장 참여자분들이 어떤 투자에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뉴스가 있는지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로블록스에 대한 쇼셀링, 그러니까 힌덴버그 리포트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로블록스가 오늘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어서 주의를 요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사고요. 전체적으로는 아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전체적인 사용자 수치를 부풀렸고 어린이 안전에 소홀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리포트를 힌덴버그에서 내놨기 때문에 이 업체가 이 숏셀링 펌이잖아요. 공매도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쪽에 베팅하는 업체가 이런 리포트를 내놨다는 것 자체가 로블록스의 앞으로의 주가 전망에 좀 악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현재 로블록스 2.9% 빠진 채 진행하고 있고요. 40.1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런 리포트를 받아보는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그만큼 힌덴버그 리포트가 앞서서 슈마컴 얘기 나올 때 네. 그만큼 신뢰도를 쌓았기 때문에 로블록스에 대한 이번 평가도 한번 들여다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쟁 상황 업데이트된 내용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고요. 자, 블룸버그고 조금 전에 나온 얘기로는 자, 이스라엘이 이란 반격에 따른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메인 타이틀이긴 합니다만 이게 오늘 낮에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딱히 구체적으로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반격과 관련된 어떤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레벨로 반격할 것인지를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까 소개해드렸죠. 요아브 갤런트라는 이제 이스라엘 국방장관입니다. 이분께서 자 온고잉 미들 이스트 세큐리티 디벨롭먼트 상황을 지금 US 디펜스 세크리터리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펜타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수요일 날 했다. 수요일에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업데이트가 되면 아마도 미국과 협의를 본 그런 수위 조절된 반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장 오후장부터 네. 내일까지는 조금 긴장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화요일장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채팅창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네, 올무지개님께서 네, 슈마컴 이야기 엔비디아 엄청 오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엔비디아가 3.5% 이상 현재 상승폭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센티멘트가 좋은 지금 오늘 반도체 섹터 3부에서 이어서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밤의 미주라 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뵐게요.